51번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방법에는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죠. 물론 혼합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됩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어떤 걸로 분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연구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우선 양적 연구는요, 경험적, 실증적 탐구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리고 수집된 양적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는요, 통계적 검증, 실험 결과, 상관관계, 회귀 분석, 매개 변인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질적 연구는요, 주관적, 해석적, 인식론에 근거를 두죠. 그래서 주로 관찰, 면담, 즉 인터뷰 같은 거 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문서, 분석을 통해서 비수치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상 이해, 의미 탐구, 관찰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죠. 이제 주어진 선택지를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양적 연구 패러다임의 예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특성이 다른지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다. 좀 전에 통계적 검증 어떤가요? 양적 연구 패러다임으로 옳습니다. 2번 비행 청소년이 속해 있는 교실에서 함께 지내며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관찰한다.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관찰한다. 무엇이죠?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되어지는 설명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남은 선택지들을 읽어가면서 양적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탈비행의 가장 효과적인 상담 기법이 무엇인지 실험해 본다. 실험해 본다. 양적 연구 맞습니다. 4번 청소년 비행과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변인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본다. 어떤가요? 맞죠?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열악한 심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게 하는 매개 변인의 효과를 계산해 본다. 맞습니다.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1번의 답은 2번 비행 청소년이 속해 있는 교실에서 함께 지내며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관찰한다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2번 자기 노출을 지긋깃거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주어진 선택지를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상심리사 심리검사 해석을 참조한다. 참조. 이것은 간접적인 자료죠.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번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참조한다. 이것 또한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3번 스마트폰 초기 화면의 종류나 교체 빈도를 참조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상담사의 상담 결과 보고서를 참조한다. 이것도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5번 부모나 형제의 가정생활 경험담을 참조한다. 이것도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52번 자기 노출을 지극히 꺼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은 3번 스마트폰 초기 화면의 종류나 교체 빈도를 참조. 이 방법이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가정결손의 정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 효과를 파악하는데 학년이나 지역의 영향은 차단했다고 할 때 이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를 모두 고른 것은 어떤가요? 답은 맞습니다. 4개 모두 다입니다. 우선 예측 변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결손의 정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 나오죠. 가정결손의 정도가 예측 변수입니다. 그리고 준거 변수는 바로 뒤에 있는 청소년 비행이죠. 그래서 가정결손의 정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예측 변수와 준거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아탄력성의 간접 효과를 파악하는데 여기에서 매개 변수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아탄력성이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학년이나 지역의 영향은 차단했다고 할 때 이때 통제 변수가 나오는 거죠. 학년이나 지역의 영향은 통제했다. 이게 통제 변수인 거죠. 따라서 53번의 답은 예측 변수, 준거 변수, 매개 변수, 통제 변수 모두 이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4번 연구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조작적 정의가 어떤 거죠? 그렇죠. 어떤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구성 개념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일관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선택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연구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정 상담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 여러 상담자가 참여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2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연구 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경우 어떤가요? 이 경우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이 경우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4번의 답은 2번이겠네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후속되는 반복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맞습니다. 조작적 연구는요. 재생이 가능하고 반복 연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은 필요한 경우이겠죠. 4번 기존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운 측정 도구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조작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5번 특정 대상의 표적 행동을 여러 관찰자가 동시에 기록하는 경우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2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연구 결과를 친절히 설명해 주기 위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5번 학술 연구 문제의 선정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가치. 이게 필요한가? 이게 충분히 이 연구가 가치가 있는가? 그 포인트를 보는데요. 한번 주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재의 쟁점을 해결하거나 설명해줄 기존 이론이 충분하지 않다. 어떤가요? 선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아직 규명되지 못하여 선행 연구에서 추후 연구 과제로 제언되었다.
옳습니다. 이 이유는 연구 문제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3번, 특정 협회의 이익을 옹호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가요? 그냥 읽어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건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문제죠. 따라서 55번 답은 3번이겠습니다. 나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초기 이론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자주 보고되었다. 옳습니다. 이것도 합당합니다. 5번, 연구자가 현장 경험 과정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것도 합당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55번의 답은 3번, 특정 협회의 이익을 옹호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학술 연구 문제로 선정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